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일생에 한 번은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갖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삶이 너무 바쁜지라 이 질문 자체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그동안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온 당신께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 또 이렇게 찾게 된 다음에 어떻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저도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열심히는 살았지만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하루가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제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를 찾았나요? 또 방향을 찾았나요? 만약 찾지 못하셨다고 하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시고요.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죠.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이제 틀이 생겨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그 틀을 딱 정해줘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딱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되면 더 심해져요. 거기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엄격하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마음대로 우리가 출퇴근 시간 지켜야 되고 또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엄격하게 나의 테두리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래요. 우리가 사회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사회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내 가정이, 조직이, 사회가, 직장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강요받고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나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나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죠. 태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공부하죠? 네, 남들 다 대학교 가니까 따라서 또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대학교를 들어가면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죠? 남들이 다 직장 가니까, 대기업 가니까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장 내에 들어가게 되면 승진해야 되잖아요. 인사고과 좋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평생을 10대부터 은퇴할 때까지 60대까지 살고 나면 많은 직장인들이 삶이 되게 허무하다고 해요. 나를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를 찾아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은 열심히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 삶의 방향을 잊고.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에 제 삶의 방향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설레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잊고 그냥 열심히만 달려간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삶의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낯선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 있을 때는 익숙한 생각만 한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생각해온 패턴대로 그냥 어찌 보면 1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떠나는 여행도 얼마나 낯설어요. 그리고 낯선 환경에 가는 것도 굉장히 낯설고
이렇게 우리는 낯선 곳에 나를 내팽개쳐 놓고 나를 관찰하게 되면 그때 나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낯선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런 연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A3 용지인데 이런 거 충분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줄이 쳐져 있는 거 안 돼요. 우리가 줄이 쳐져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의 틀이 또 거기에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 백지에 쓸 수 있는 큰 거를 충분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이 연필과 종이가 나를 찾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이 연필과 이런 큰 A3 용지가 준비가 되시면 여기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오로지 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결부시키시면 안 돼요.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동료도, 친구도 오로지 완전히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나에 대한 이제 질문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낯선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A3 용지하고 연필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가족, 사회, 조직, 친구 다 떠나서 오로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그런 생각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제 그런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의 욕망은? 어떤 제약도 없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써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내가 1년 안에 내 삶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니,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버킷리스트 아니면 5년 내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제 중심으로. 그리고 질문하고 이 하얀 백지 위에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익숙한 환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조용한 환경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술술 써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내 스스로에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이 A3 용지에 그냥 막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혼자만의 여행을 이제 다녀온 후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떤 걸 하냐 하면 그 A3 용지에 여러분들의 욕망, 또 내가 원하는 삶, 해보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이렇게 적어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또 못하죠. 왜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 또 어떤 어려움, 두려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진정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또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용기를 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걸 했을 때 가장 안 좋게 될 상황, 또 이걸 했을 때 가장 좋게 될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유튜브 하라고 많이 권해드리는데, 내가 유튜브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거, 또 유튜브를 했을 때 가장 좋아질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유튜브 할 때 가장 주저하는 것은 유튜브를 공부해야 되고, 또 매일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씩 내가 또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아닌가요? 그런데요,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 50,000명 모이게 되면 이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도 많고요. 또 내가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 또 최선의 상황을 비교해 봐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주저를 해요. 이 첫 발을 떼기가 되게 힘들죠.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설레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이잖아요. 일생에 한 번은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갖자. 제가 찾는 방법도 제안을 드렸어요. 자, 그걸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네, 낯선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이번 주말 한번 용기 내서 떠나보십시오. 아주 색다른 경험,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낯선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 다음에 제가 오늘 제안 드린 대로 거기서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화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 두 명의 이제 주연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나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쁜지라 내 삶의 방향을 잊고 살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기까지도 하죠. 이럴 때는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단 하루만이라도 낯선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 이런 종이, 이 연필만 들고 가서 나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많이 정리가 돼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하루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삶의 방향을 잃을 때 꼭 혼자만의 여행 떠나시고요. 여러분들 답을 찾아오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